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규제 지역 어떻게 나누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현재 시점에는 규제 지역이냐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지역들을 보고 계시죠. 자, 지난 1월 5일 이후로 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더군다나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만 보면 충분한데요. 자, 앞전에 우리가 규제가 처음 들어갔을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세 개 지역이 나름 다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겹겹이 쌓이는 거죠.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하나로 묶고 조정대상 지역 묶고 비규제 지역 묶고 이렇게 세 개로 지역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겠죠.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나머지가 강남 3구와 이제 용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언제 풀리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빨리 풀려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월, 2월 거래량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00건, 그리고 2월은 이제 2,000건이 넘고 2,500, 3,000건 가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2022년 그 10월, 11월 이때 뭐 거래량 500건, 뭐 700건, 800건 나올 때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나온 거지만 이전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갔을 때 범주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르다. 자,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2018년 2월 보시잖아요. 그때 거의 10,000건이 나왔어요. 거의 10,000건이 나오고 이게 절대 많이 나온 거래량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서울에 여러분들 아파트만 보셔도 167만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뭐 2,000건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래량이다, 거래 활성화다라고 말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 이제 거래를 이끌었던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금융 완화책이었어요. 첫 번째가 금융 완화책.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규제적으로 되면서 LTV 70, DTI 60까지 쓸 수 있게끔 환경이 바뀐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규제 지역이었다가 이제 비규제로 바뀌면서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이제 비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중에서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된 지역들, 그리고 9억이 안 되는 자리들, 이런 데가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만 거래량을 들여다 보더라도 지금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뭐 송파, 강동, 그리고 위에 있는 노원이에요. 그리고 뭐 도봉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고, 하여튼 이 세 군데가 중심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 완화책과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이게 혼합돼서 이 저가 매물의 소진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 이게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고 활성화를 만드는 그러한 이 완화책이라고 보기에는 약발이 이제 다 했다. 약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벌써 한 바퀴가 돌았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이어서 지금 다른 지역들도 저가 매물이 많이 나왔던 지역들 있잖아요. 뭐 수원 지역, 뭐 광교라든가 그리고 뭐 동탄, 이런 지역들도 지금 저가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저가 매물들이 많았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오겠습니다만, 문제는 이후에 그 높아진 호가를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양새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 금융 완화책, 보금자리론, 그리고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요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래 물꼬를 또 틀려면은 이 밑에 있는 지역에서 팔고 위쪽으로 옮겨가는 이 갈아타기 수요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머지 지역이죠. 이 강남 3구와 용산,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 갈아타서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헬프해줘야 또 순환이 벌어지면서 여기선 매도하고 여기선 매수하고 거래가 또 움직이면서 올라올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도와주는 개념 뭘까요? 결국에는 강남 3구와 용산을 풀어서 우리가 1월에 비규제 지역의 그 효과를 톡톡히 받듯이 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비규제 지역으로 풀어 놓는 겁니다. 풀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들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60, 70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금융을 활용해 가지고 갈아탈 시의 수요들은 움직일 수 있게끔 이 틈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규제 지역 들어가면은 2주택부터 중과잖아요.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 2주택까지는 자리가 하나 남기 때문에 다른 수요자들도 1주택자나 뭐 일시적 2주택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주택, 유주택자들의 수요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규제 지역의 해제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규제 지역을 풀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편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규제 지역에 대한 개편안 이걸 발표했어요. 자, 보시면 뭐가 이리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 지역 대수술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게 아까도 초반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거기에서도 이제 단계가 나눠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면서 점점 이 3분위로 나눠서 보통 봤던 게 이제 2분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좀 더 단순화하자는 게 정부의 의도 같아요. 규제 지역을 우리가 규제할 때 정부가 이제 나서서 관리를 할 때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하자. 이게 오늘 중요한 이 개편안의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투기, 조정 대상 등으로 세 개죠. 나눠서 대출과 금융, 청약, 규제가 중첩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개편안은 지금 규제 1, 규제 2 지역으로 단순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규제 1구역, 규제 2구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구역이 가장 센 거,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과 같은 거고요. 규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을 할 때 우리가 주정심을 열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체를 바꿔서 국토부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6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개편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개편안이 나온다라는 게 어떤 의의를 줄 수 있냐면 일단 지금 남아있는 강남 3구와 용산이 6월 달까지는 풀릴 일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개편안이 먼저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규제 지역을 더 푸는 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이나 뭐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자꾸 프레임을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비싸다. 지금 수준에서 내려와야 된다 해서 얘기 나오는 게 2018년, 19년 요 정도 수준까지 이 문재인 집권 그 시점까지는 가격이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안이 나온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6월에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개편이 실시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가 이제 실권이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강남 3구와 용산이 풀어질 일이 없다.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거래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풀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강남 3구 용산을 풀어서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것도 당장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기대를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반등이잖아요. 지금 고금리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고 지금 저가 매물은 소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고가로 가면 갈수록 지금 규제 지역 용산 강남 3구도 다 포함해서 보자면 오히려 이 수도권의 입주장들이 벌어지고 서울에도 좀 입주에 몸살을 앓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오히려 고가 지역 대형 주택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빠졌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뜸들이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규제를 상당 기간 동안 풀지 않고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당장 거래가 좀 나왔다 보니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이 지금 해소가 되는 상황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금리도 이미 시장에 적응을 했고 시장 금리를 제어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금리가 더 낮아요. 지금 이게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이미 뭐 전세자금 대출이고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보면 이미 지금 금리가 코픽스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5.5 이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신규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4.1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면 얼마야? 벌써 4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전세는 좀 억울한 내용인데 이것도 좀 다시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좀 번거롭긴 하죠. 그러면서 요거를 갚아버리고 요렇게 받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또 편법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 시간에 또 급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또 시장금리가 잦아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었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그게 좀 시각화된 거죠. 아, 바로 풀진 않겠구나. 자, 중요한 내용 개편안을 보면요. 규제 1지역하고 2지역을 나눠요. 그래서 2지역이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까지 이 세 개가 거의 믹싱된 거고 지금 오히려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규제 1지역. 지금 왜냐하면 세제 봐도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이상부터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규제 1지역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지. 비규제에서 한 단계 넘어온 이 규제 1구역이 생긴 거고 이제 2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 1지역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 같은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 1구역이 되면 이제 전매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약에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하는 거 재당첨 제한 7년이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규제 2지역 넘어오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 10년. 그래서 기간만 좀 늘리는 방법으로 청약하고 전매 제한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1지역은 기존에 없다가 새로 나오는 개념이고 전매 제한하고 청약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또 볼게요. 보면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기존에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이거는 규제 또 심해요.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정비 사업은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괜찮아. 전매도 돼. 근데 투가가 안 돼. 보면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하는 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집이 양도 제한. 이게 원래 투기과열 지구 이상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래돼요. 근데 이제 규제 2지역은 이걸 통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1구역, 2구역 보면은 어떤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데 어떤 거는 투기과열 지구 이상이야. 좀 아리까리하죠, 이것도. 또 바꾸면 또 아리까리한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있으면 이제 다른 민간 정비사업, 민간 택지개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재당첨 제한 걸리는 거. 그래서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규제 2지역에 들어가는 규제라고 보여져요. 자, 이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이제 최소한의 규제 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규제 1지역. 정부는 어차피 이걸 만들어 놨지만 이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발표된 다음에 강남 3구 용산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규제 1지역으로 명명이 되는 거죠. 규제를 아예 푼 게 아니라는 거지. 비규제가 아예 온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규제 1지역으로 바꿔주면서 개편이 되면서 강남 3구 용산의 치명적이었던 부분들만 걷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 문제될 게 없는 거지고 이렇게 되면은 2주택까지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매 제한 강화하는 거고 청약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전매하거나 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재당첨 제한, 공급수 제한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규제 지역을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 지역을 단순화하는 대신에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새로 도입한다고 해요. 이거를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가능하면서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모니터링 대상은 제1 규제 지역 지정 이전 단계다.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데 이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모니터링 대상지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직전에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루아침에 웃겨버렸잖아요. 재산권 침해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도입해서
미리 알리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또 개편이 예정이 돼 있고 이건 6월 달에 발표가 날 거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지금 단일화 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투기지역은 기재부가 맡고 있었는데 이걸 단일화하고 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규제지역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규제지역이 되기 전에 이제 규제 1구역, 2구역, 2지역 이렇게 되는 건데 지전에 이제 모니터링 대상 지역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로 적용할지 2로 적용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아마 이게 나오면서 이 강남 3구랑 용산이 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규제 지역에 그건 남겨놓을 것 같아. 그래서 규제 1지역 정도로 남겨놓으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6월 전까지 발표 전까지는 강남 3구 용산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어떤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그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이후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규제 2가 아니라 1로 강남 3구 용산이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그레이드 내려서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바뀌는 개편안이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 규제지역 3분위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개편해서 단순화하겠다라는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약발 다 떨어졌어요. 거래 활성화에 대한.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저가 매물도 소진되면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으나 그 추후의 상황은 여전히 감당할 수 없고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와줘야 시장도 움직일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거예요. 금리가 내려오고 두 번째 전세가가 회복하고 그 다음이 매매가가 움직이는 장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순간을 보기 전에 그 시장 가격이 움직이려면 다주택자가 들어와야 돼요. 1주택자랑.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이 완화책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장 반등의 키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아파트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 단계에 보시면서 들어가도 안 늦어요. 지금. 지금 보는 금액 다시 나누겠다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소권이 많이 빠졌던 30%, 35% 빠졌던 자리들은 다시 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 뭐 10%, 20% 빠진 거는 다시 올 수 있는 가격대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외부에 어떤 충격이 또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충격 때문에 이 위기가 터져서 지금은 제일 위험해 보이는 게 금융인데 금융이 이제 PF나 이런 것들이 좀 건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그 5년 뒤, 10년 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3월 29일 강의는 지금 1기 신도시 관련해서 1기 신도시 1억 뭐 2억 정도 내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재건축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이거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타운 서울의 정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것도 금액 한 뭐 2억 내로 해서 좋은 지역 들어갈 수 있는 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뭐 지금 조금 미래를 준비하자면 이 강동구 지역이나 아니면 동작구 뭐 이런 데 금액 내에서 충분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적인 분석적인 정보들 강의 오셔서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눌러주시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오세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